밤은 고요했지만 며느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내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와 아이가 남긴 우유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문을 닫고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바라보았다. 카드 대금, 관리비, 아이 학원비. 줄줄이 늘어선 숫자들이 벽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였다. 용돈 봉투는 준비했니? 라는 시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얇은 지갑을 열었다. 남은 현금은 고작 몇천 원. 그것으로 아이 간식을 사야 했다. 눈을 감았다. 그래, 내일은 그냥 웃자. 아무 일 없을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듯 속으로 되뇌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하고 초라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생존의 무게와 체면의 갈등 사이에서 그녀는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고요해졌고 천장 위로는 묵직한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내일의 예감을 감지했다. 평범한 잔치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 다음 날 아침 시댁 마당은 축하의 색으로 가득했다. 붉은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뜬 공기를 메웠다. 시아버지는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을 맞았다. 주변의 시선이 번번이 그녀를 스쳤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며느리가 잔치 준비를 다 했다더라. 하지만 그녀는 미소 한 줄로 답할 뿐이었다. 시아버지 앞에는 봉투들이 하나둘 쌓였다. 친척들이 건네는 돈봉투 속에는 예의와 체면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가방 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잃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손가방에 멈췄다. 그 눈빛엔 확인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생겨났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는 잔을 들었다. 웃음소리와 박수 속에서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며느리였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묵직한 질문이 떠돌았다. 너는 준비했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음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잔치는 균열을 맞이했다. 친척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의 웃음이 멎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전염되듯 잔치장은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그 온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잔치가 끝나자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다. 남은 것은 식기더미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뿐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남편은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쓰레기 봉투를 챙겼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씻었다.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미 답을 내린 듯했다. 창문 밖으로 저녁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유리잔에 반사되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가족의 벽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시아버지의 연락은 없었다.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요즘 왜 연락이 없니? 라며 은근한 불만을 드러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변명은 더 큰 파문을 부를 뿐이었다. 남편은 양쪽의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집안은 평소와 같았지만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다. 가족 단톡방엔 축하 사진이 올라왔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며느리가 봉투를 안 냈다더라. 그 말은 과장되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은근한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 속에는 판단이 그리고 냉소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견뎠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만 어떤 울음이 올라왔다. 시간이 흘러도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자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시댁에 가자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시댁 식탁 위에는 전과 나물,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음식 위로 흐르는 공기는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펴든 채 눈을 들지 않았다. 며느리가 자리를 정리하러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무심히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누구도 사건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끝으로 수저를 닦으며 숨을 고르듯 움직였다. 왜 이토록 작은 일이 가족의 균열을 만든 걸까? 그녀는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억울함만 가득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봉투 속의 돈이 아니라 그 돈이 가진 기대와 질서가 문제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무게가 실렸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흔들렸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덮으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이 갔다. 얇은 유리잔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균열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 안에서도 사랑보다 체면이 우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몇 달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준비를 시작했다. 얇은 흰 봉투 위에 금빛 리본을 매며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돈을 넣는 손끝이 망설였지만 결국 그 동작은 기계적으로 이어졌다. 잔치날 식탁 위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미소 지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르고 친척들의 웃음을 흘려보았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잠시 그녀를 스쳤다. 이번엔 그 눈빛에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공허한 무표정이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보였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복원된 질서일 뿐이라는 것을. 돈은 문제를 덮을 수 있었지만 관계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상한 공허가 남았다. 예의로 포장된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거리를 만들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는 웃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침묵이 옳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엔 모든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봉투를 건넨 손의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굴복의 기억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잔치, 시아버지의 표정, 친척들의 시선이 떠올랐다. 모두가 예의를 말했지만 아무도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봉투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체면의 무게였음을. 그리고 그 체면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신을 옥죄어 왔음을. 예의와 효, 존중이라는 말 뒤에는 늘 기대라는 사슬이 있었다.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며느리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불안 대신 해방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달빛이 흰 커튼에 부드럽게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의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렸다.